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전시 군자리 병기 공장을 현재 지도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셨습니다. 이 공장 노동계급의 영웅적 투쟁 모습을 영화로 찍어 두었다가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 인민들과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 땅에서 전쟁의 포화가 멎은 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러갔지만 우리 당과 인민은 전승의 날을 위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영도를 충성으로 받들고 영웅적으로 투쟁한 군수공업 부문 노동계급의 위훈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울멸의 이야기 가슴에 새길수록 청소한 군수공업을 전화의 불길 속에서 강화 발전시키시어 제국주의 연합세력을 타승하신 수령님에 대한 흠모의 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뜨거운 가면을 안고 돌이켜보면 위대한 영도를 몸과 마음 다 바쳐 받들어온 그 나날들이 감회 깊이 회고됩니다. (1950년 6월) 모든 것을 전쟁의 승리로 부르신 위대한 수령님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적들의 야만적인 침략전쟁에 정의의 해방전쟁으로 대답해 나선 혼나라 인민들과 함께 병천벌의 병기공장 노동계급은 산악같이 일떠섰습니다. 병기공업부문 노동계급은 공장을 안전한 산간지대로 빨리 옮기고 더 많은 무기를 만들어 전선에 보내주라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할 불타는 결의에 넘쳐 있었습니다. 공장을 이설하고 더 많은 무기를 전선에 보내주자. 하나로 고동치는 심장들,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100대의 자동차로 낮에 밤을 이어 이설 전투를 벌였습니다. 한쪽에서는 아직은 놈들의 폭격이 덜 미치는 성천 암화공장 자리에 설비를 이설하여 무기 생산을 계속하고, 다른 쪽에서는 병기공장을 안칠 갱도를 정리하고, 이렇게 연속 들이대는 불꽃 튀는 투쟁 속에서 하나의 종합적인 군수공장이 불과 며칠 동안의 지하에 전개됐으니, 이런 기적적인 사실은 그 어느 전쟁사에도 기록된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전선회로 군자리 노동계급의 심장은 샘물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들을 전선에 보낸 여성들도 그들과 한 대오에 섰습니다. 침략자들에 대한 치솟는 증오를 안고 지하에서 전시무기 증산 투쟁에 떨쳐나선 병기 생산자들은 길에마다의 만부화를 걸고 복수의 불꽃을 날렸습니다. 그날 군자리 노동계급은 공장 보위를 위해 수령님께서 보내주신 고사포병들의 믿음직한 보호를 받으며 안전하게 일했습니다. 장군님 은덕에 보답하자
3교대제는 어느 사이 2교대제로 바뀌우고 전선 청년 작업반 운동의 불길은 온 공장에 타올라 생산은 일약 3배로 뛰어올랐습니다. 군수공업 부문 노동계급이 전선에 더 많은 무기와 탄약을 보내주기 위해 영적 투쟁을 벌이고 있던 1951년 2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군자리 지하 병기 공장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때 지하수 흐르는 이 갱도에 계속 쏟아지는 석수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불안의 작업장들을 돌아보시며 소령님께서는 노동자들이 일시적 후퇴의 어려운 시기와 후퇴에서 돌아온 짧은 기간에도 일을 많이 했다고, 이 공장 노동계급의 투쟁 모습을 보니 승리의 신심이 더욱 굳어진다고 뜨겁게 말씀하시며 현재 지도의 험한 길을 계속 이어가셨습니다. 이날 위대한 소령님께서는 38선 이남으로 쫓겨간 적들은 참패를 만회하기 위해 무력 증강과 전쟁 확대에 미쳐 날뛰고 있다고 하시면서 장기전에 대처할 수 있는 무기와 탄약을 더 많이 생산할 때 대하여 교시하셨습니다. 기관단총 직장 노동자들을 비롯하여 피어린 투쟁을 각오한 이 공장 노동계급은 소령님의 교시 관찰에 한 사람같이 떨쳐 나섰습니다. 이 공장 노동계급이 영웅적인 투쟁을 벌이고 있는 이 굴에 전쟁이 승리한 다음 박물관을 꾸려 인민들에게 보여주며 병기 생산에서 공로 있는 기계들은 박물관에 가져다 놓으라고 하시었으니 기내공들은 소령님의 크나큰 믿음에 더 많은 무기 생산으로 보답해 갔습니다. 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병사들은 기관단총을 제일 좋아한다고 하시며 그 생산을 2배로 늘리도록 하신 소령님의 영도를 군자리 노동계급은 충성으로 받들어 갔습니다. 이들에게는 늘 시간이 모자랐습니다. 식당 문은 언제나 열려 있었으나 거기로 오가는 시간도 아까웠습니다. 총 한 자루라도 더 조립하는 것이 기쁨이고 휴식이었습니다. 기관단총을 조립 완성하기 위해 적들이 공장 가까이에 쳐들어오던 위급한 순간에도 결사의 각오로 투쟁하던 그 기풍이 갱도 안에서도 시간을 쟁취하며 시험 사격의 총성을 계속 울릴 수 있게 했습니다. 우리 노동계급이 생산한 기관 단총들이 전쟁 승리의 위력한 무기로 된 것을 볼 때마다 이 나라를 위해 바쳐오신 소령님의 로고에 가슴 뜨거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해방 직후의 복잡한 그 나날, 자체의 국방공업을 믿음직하게 창설하도록 하신 소령님께서는 1948년 12월 롬소 시험사격장에 나오시어 기관단총 첫 시험사격을 하시었습니다.
제병기공업의 탄생을 선포한 역사적인 첫 총성이 울린 때로부터 비약의 한길을 걸어온 우리 국방공업은 전쟁의 불길 속에서도 무기를 계속 만들어 병사들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위대한 용도는 노동계급의 심장에 불길을 지펴주었습니다. 노동자들 속에서 원수를 족치는 기세로 전선에 나가 싸우는 동무들의 목까지 생산하기 위한 운동을 벌리라고 하신 어버이 수령님의 말씀을 받들고 여성들은 남편들과 아들, 아버지와 오빠들의 목까지 맡아 나섰습니다. 탄약 직장 노동계급은 승리는 오직 정탄으로만 이뤄나갈 수 있다는 전리로 가슴 불태우며 탄알 생산에 몸과 마음 다 바쳐갔습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는 만약 한 알의 탄알이라도 오작을 낸다면 원수들에게 혁명동지를 내맡기는 것과 같다고 하신 수령님의 간곡한 가르치심이 뜨겁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귀중한 혈육들, 정다운 식솔들을 잃은 여성들을 비롯한 노동자들은 불같은 증오와 복수의 마음을 탄알마다에 재웠습니다. 사람마다 청진병사의 자세로 일해가는 군자리 지하병기 공장은 참으로 총탄 한 알에도 천만 근의 복수를 재워가는 결전장이었습니다. 가슴에 쌓이고 쌓인 원한을 풀기 전에는 잠시도 총탄과 운명을 달리할 수 없는 이런 노동자들 후방의 보사수들이 있었기에 전선의 사수들 병사들은 승리의 승리를 거듭할 수 있었습니다. 적들의 그칠 새 없는 공격으로 하여 조국의 고지는 어느 하루도 포연히 가실 날이 없었습니다. 전선에서는 더 많은 무기와 총포탄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1952년 3월) 포화석을 넘나드시던 그 걸음으로 또다시 군자리 지하병기 공장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최후발악하는 적들을 무자비하게 족치자면 이 공장 노동계급이 박격포 생산을 결정적으로 누려야 한다고 교시하셨습니다. 명소 지하갱도의 불멸의 자욱을 남기시며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신 수령님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영적 노동계급은 결사의 각오로 일떠섰습니다. 전선에 하나의 무기, 하나의 총포탄이라도 더 만들어 보내주자. 박격포 직장의 노동자들은 생산을 누리기 위해 120mm 박격포를 비롯한 포들의 포신 가공 시간을 줄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였습니다. 영적 노동계급은 공장을 찾으셨던 수령님께서
동무들이 땀을 더 많이 흘리고 더 노력하면 할수록 그만큼 전선에서 싸우는 우리의 인민군대가 피를 적게 흘린다고 하신 뜨거운 말씀을 심장으로 받들어 갔습니다. 견고한 투쟁을 벌이고 있던 그 나날, 이 공장 노동계급은 시간 합리화 운동을 발휘하고 기대의 만가동을 보장했습니다. 작업 중인 노동자들은 시계바늘을 뒤로 돌려놓고 기대를 인계받을 노동자들은 시계바늘을 앞으로 돌려놓았다는 아름다운 이야기도 이때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소령님께 충직한 불타는 신장들, 그처럼 어려운 조건에서도 작업 전에 모든 준비를 다 갖추어 놓고 기대를 쉼없이 돌리는 이런 노동계급의 영웅적 투쟁으로 하여 무기 생산에서는 기적적인 성과들이 계속 이룩됐습니다. 노동자들은 적들의 폭격으로 갑자기 정전이 될 때면 횃불을 들고 나섰습니다. 횃불 밑에서 손으로 선단기 피대를 돌려가면서도 무기 생산을 중단하지 않은 군자리의 노동계급. 이들이야말로 항일의 병기창 옛날에 치던 백절불굴의 혁명정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이어받은 영웅적 노동계급이었습니다. 이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최성준 동무는 그처럼 기묘하게 쓰이던 비아링을 재생하여 설비들을 재생시킴으로써 병기 생산에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최성준 동무의 당과 조국에 대한 무한한 헌신성을 평가하시어 어버이 수령님께서는 공화국 노력 영웅 칭호를 수여해 주셨습니다. 결사대 대장으로 무기 생산에 한몸 다 바쳤던 지응모 동무. 수령님께서는 많은 세월이 흘러간 그날에도 잊지 않으시고 그를 나라의 영웅으로 내세워 주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크나큰 믿음 속에 당과 혁명에 무한히 충실한 수많은 군수공업 부문 노동자들이 영광스러운 우리 당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전시 군수 생산자들의 투쟁은 전선에서 적과 싸우는 것과 같다고 하시며 수령님께서는 이들에게 여러 차례 국가 수훈의 높은 영예도 안겨주셨습니다. 군자리 노동계급은 수령님의 배려에 더 좋은 무기와 탄약을 더 많이 생산하는 것으로 보답해 갔습니다. 이들의 가슴 속에서는 제품의 질을 보장하지 못하면 혁명 동지들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하신 소령님의 절절한 말씀이 한시도 떠난 적 없었으니 화선에서 달려온 군인들을 만난 감격적인 순간에도 무기 성능에 대한 의견부터 들어보는 것을 의무로 여겼습니다. 전사들은 불 속에서 밤낮 없이 일하면서도 고생스럽단 말 한마디 하지 않는 이들의 투쟁에서 커다란 고무를 받았으며 군수공업 부문 노동계급이 보내준 무기로 적들에게 섬멸적 타격을 계속 안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노동계급과 혁명적 무장력이 원수들에게 내린 선언이었습니다. 싸우는 고지와 하나로 있다운 지하병기 공장에서 영웅소사시를 계속 창조하게 하신 수령님의 현명한 용도와 숭고한 덕성에 대한 이야기, 오늘도 심금을 울립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여기 공구직장 측정공급과에도 들리시었습니다. 전시 무기 생산을 세차게 벌리고 있는 노동계급들을 만족스럽게 살펴보시던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한 나으린 처녀 선반공이 발에 맞지 않는 큰 남자용 군화를 신고 키가 모자라서 발판까지 거이고 일하는 것을 보시고 이 선반기 앞에서 걸음을 멈추시었습니다.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안세를 흐리시면서 친히 허리를 굽히시고 그의 신발 앞거숭이를 꼭꼭 눌러보시며 어린 처녀 동무가 너무 큰 신발을 신었다고 못내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그러시고는 아무리 어려운 전쟁식이라고 해도 굴 안에서 밤낮 없이 수고하는 우리 노동자들에게 실만할 걸레도 편견이 신기지 못해서야 되겠는가 하시며 발에 꼭 맞는 신발을 해결해 주어야겠다고 말씀하시었습니다. 오보이 수령님의 진정에 넘친 이 뜨거운 은정에 처녀 선방공은 감격에 넘쳐가고 있는데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처녀에게 나이는 몇 살이고 고향은 어디이며 부모님들은 다 계시는가고 다정히 물으시었습니다. 서울에서 어머니와 헤어진 후 여기까지 인민군대를 따라서 오게 된 사연을 들으신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그의 머리를 다정히 쓸어주시면서 어머니가 보고 싶지 않은가고 물으시었습니다. 처녀 선방공은 순간 참고 참아오던 격정을 터뜨리고야 말았습니다. 진오보이 사랑은 여기 식당에도 오리였으니 수령님께서는 노동자들이 먹는 통강냉이 밥과 시래기 국도 친히 맛보시고 식생활을 개선하도록 뜨거운 은종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병기공장 노동자들을 위해 보급기지를 마련해 주신 수령님께서는 수많은 콩까지 보내시어 골 속에서도 콩나물을 4,000kg 먹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끝없이 베푸시는 은정이 있어 병기공장 노동계급은 안전하게 꾸려진 의료시설들과 위생편의시설들을 이용하며 전시 조건에서도 무상치료제의 혜택, 인민보건 혜택을 마음껏 받아 안을 수 있었습니다. 일터 가까이에 모든 생활 조건을 다 마련해 주신 수령님께서는 이 공장을 우리나라 국방공업의 모체 공장으로 간부 양성 기지로 꾸려주시었을 뿐 아니라 포화 속에서 첫 공장대학까지 내오시어 병기 부문에 필요한 수많은 기술 인재들이 배출되게 하셨습니다. 생산도 학습도 혁명적으로 한 이 공장 노동계급은 생활도 언제나 낙천적으로 했습니다. 이들에게서 제일 기쁜 날은 오보이 수령님을 모신 공연에서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부르던 날이었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음악무용 이야기, 싸우는 갱도 전투원들을 비롯한 공연 종목들은 이 공장 노동계급의 영적인 투쟁 모습을 진실하게 잘 반영했다고 하시며
이것은 승리에 대한 확신에 넘쳐 낙천적으로 생활하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지하구락부에서 대중적 영웅주의를 발휘하고 있는 노동계급을 보다 헌신적인 투쟁으로 불러주신 수령님께서는 1953년 2월 북방의 포탄공장 노동계급을 찾아가셨습니다. 적기의 맹폭석을 뚫고 구름도 쉬어넘는다는 명문고개의 99구비를 넘어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시의 어려운 조건에서 공장을 새로 꾸리느라고 많은 수고를 했다고, 동무들은 조국이 존엄한 시련을 겪고 있는 것만큼 백절불굴의 토지로 더 많은 포탄을 생산하여 전선에 보내줘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버이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의 충성으로 보답하리라. 노동자들은 불보다 뜨거운 마음 안고 멸적의 포탄을 만들어내기 위한 투쟁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영도는 참으로 전쟁의 불길 속에서도 군자리 병기공장의 매개 직장들이 독립적인 군수공장들로 자라나게 했으며, 이 부문 노동계급이 당의 뜻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들의 가슴 속에서는 인민군 용사들은 포탄이 떨어지면 한 놈이 그대로 육탄이 되어 적들과 싸우면서 포탄을 실컷 쏘아봤으면 죽어도 한이 없겠다고 말한다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고 하시던 수령님의 말씀 어느 한순간도 떠난 적 없었습니다. 그 많은 포탄을 보내달라고 편지까지 보내오는 전사들의 간절한 소원을 풀어주시기 위해 두루한 천리 오셨던 수령님의 숭고한 영상을 크게 보며 만들어낸 포탄들. 나는 동무들을 믿고 동무들은 나를 믿고 포탄 생산을 기어이 2배 이상 늘리자고 하신 말씀을 받들고 영적 노동계급이 생산한 포탄들과 무기들은 쉼없이 전선으로 나아갔습니다. 전선으로 더 많은 무기와 탄약을 보내자 군자리와 무남을 비롯한 모든 병기공장, 총포탄 공장들을 떠난 유력한 무기들과 총포탄들이 최후 승리를 향하여 일제히 적의 아성을 들었다 놓았습니다. 드디어 놈들이 그처럼 자랑하던 기술적 우세도 대전을 모른다고 떼버리던 침략 군대도 모조리 때려부신 영적 노동계급과 영적 인민군대를 비롯한 영적 조선인민의 전승의 환호성이 하늘 땅을 진감했습니다. 전백승의 강철의 영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현명한 영도 밑에 승리한 중처방 전쟁을 경축하던 그날, 군수공업 부문 노동계급은 수령님을 우라르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
군대와 심장의 박동을 같이 하며 땅굴 속에서 고생도 낙으로 여기며 전시 군수 생산에서 영적 위훈을 떨친 국방공업품은 노동계급의 공작은 조국 청사의 길이 빛날 것입니다.